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금방 손님들하고 산행하고 돌아왔거든요. 예, 식사 때가 되어서 식사를 하려 하는데, 손님들은 단식 중이어서 같이 식사를 할 수가 없고, 오늘 나홀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예, 보시다시피, 식초에다 담근 서산 육종마늘입니다. 반찬으로는 이거는 뭐 제가 한 30여 년간 항시 식단 속에서 떨어지지 않고 먹는 음식입니다. 손수 담근 된장, 차저기와 같이 이렇게 붉은색 빛깔을 날 수 있도록 이렇게 절인 매실장아찌. 원래 생채식에는 발효식품 김치 같은 걸 잘 먹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느 지인께서 무가 좋다고 무김치를 담궈 놓으셔가지고 요즘 아주 잘 먹고 있습니다. 같이 곁들여서 먹으니까 훨씬 맛이 나고 30여 년 동안 현미식을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현미밥입니다. 현미오곡밥. 바로 싱싱한 배추. 바로 우리 집은 김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파종을 좀 늦게 하고 토양이 살아있는 지렁이가 있는 비료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토양층이 지표층, 그 다음에 어떤 미생물층, 지렁이층, 배수, 어떤 모래층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파종을 늦게 하고 야생 상태이다시피 이렇게 재발을 하게 되면은 포기는 들지 않지만은 아주 강한 생명력으로 해서 영양적 가치는 3배 내지 5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아무리 추운 겨울일지라도 얼어 죽지 않고 이 싱싱 모습을 그대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동절기에 야채가 기현철에 늦게 수확을 해가지고 신문에다 싸서 보관을 잘하게 되면은 썩지 않고 싱싱한 그 상태를 유지하는 가운데서 생야채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얼마나 푸르고 싱싱해 보입니까, 여러분? 이걸 된장에다 싸서 쉽게 되면 진짜 고소한 맛이 나는 아주 그냥 맛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식사에는 국물을 잘 먹지 않는 것이 원칙이죠. 뭐 소화 작용을 저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손수 담근 효소 한 잔으로 더러 목이 마르면은 식사 중에 한 모금씩 이렇게 마십니다. 그래서 원래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당근 신토부리의 원칙에 따라서 재고장에서 나는 채소, 또 제철에 나는 채소, 음양옹행에 따라서 뿌리만 먹지 말고 잎새만 푸른 잎만 따서 드시지 말고 뿌리와 잎을 비율을 같이 해서 여러 가지 색채 요법에 따라서 빨주노초파 여러 가지 이렇게 오색이 어우러져서 될 수 있도록 해서 드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홀로 식사할 때는 현미쌀을 불려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좀 씻기도 좀 어렵고 또 맛도 별로 없다 하는 분들은 이렇게 현미밥을 중심으로 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직접 지금 이와 같은 식단을 이렇게 먹는 모습을 저희 골방에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현미식을 지금 한 30년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에, 이 공해 시대에, 현미식이 되지 않으면 이 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인들이 어떤 그 건강 문제는 결국은 과식에서 비롯된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미식, 맛있는 식사를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은 식생활이 건강으로 위한 식생활이기보다는 어떤 즐기기 위한, 먹고 마시고 어떤 즐기기 위한 식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맛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제 과식이 되고, 그런 애들 결국은 이 몸속에 여러 가지 노폐물이 축적이 돼 가지고 오는 문제가 거의 현대인들의 어떤 문명병, 결국은 식생활병입니다. 그런 부분만 해결이 된다라면은, 그죠? 문명병으로부터 이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는 현미식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 30여 년 전부터 현미 보급 운동을 해왔고, 제가 지금까지 몸소 실천한 바, 바로 현미식이야말로 이 시대의 어떤 공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다라고 확신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바로 이런 식생활뿐 아니고 이 바른생활법을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뿐 아니고 어떤 문명병을 현미식을 하게 되면 결국은 뭐 소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현미식을 하게 되면 씹을 수밖에 없는 거고, 씹다 보면은 결국은 과식이 될 수가 없죠. 여러분, 이 현미식 실제로 좀 굉장히 맛있거든요. 맛있습니다. 현미식의 어떤 자격 조건은 많이 씹어야 된다는 거. 씹지 않을 때는 결국은 백미식보다 어떤 문제가 따르고 영양적인 어떤 식조의 어떤 오수가 있습니다. 맛있거든요. 씹으면 휘눈이 씹히면서 굉장히 고소합니다. 또 현미식은 지켜야 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뭐냐면, 입에 넣고 젓가락을 넣어야 된다는 거죠. 왜? 젓가락을 들고 있게 되면 결국 반찬을 집어먹게 되거든요. 그러면 씹는 와중에 반찬에 들어가게 되면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현미식을 할 때는 씹어서, 다 씹어서 100번 아니면 최소한 60번 이상 씹어서 넘기고 나서 반찬을 집어 먹어야 되지, 현미식으로 먼저 쌈 싸먹는다, 현미식을 그 다음에 물에다 말아 먹는다, 가진 그 반찬과도 벌어서 비벼 먹는다 했을 때는 백미식과 같이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현미식의 어떤 그 올바른 그 효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맛있습니다. 제대로 씹어서 침하고 섞여서 우장으로 넣어가게 되면 절대로 그 배탈이 날 수가 없죠. 입을 통해서 제대로 씹어서 넘기게 되면 모든 그 부치런 음식, 상한 음식일지라도 잘 씹어서 침과 같이 섞이게 되면은
모든 그 세균이 사멸되기 때문에 배탈이 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잘 씹어서 침과 섞여서 들어가게 되면은 위장 내에서 그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 소화효소가 위장 자체에서 잘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침하고 섞여서 넘어갔을 때 우리가 먹을 음식이 다 어떤 소화효소에 의해서 흡수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면 물에다가 말아서 그냥 씹지도 않고 뭐 미숫가루 같은 경우도 그냥 불을 넘긴다든가 했을 때는 결국 위에 부담이 되는 거고 굉장히 여러 가지 건강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예, 시험미를 잡수고 나서 바로 이런 야채 같은 경우도 야채만 바로 씹어 드시게 됩니다. 참 얼마큼 싱싱해 보입니까? 이게 저희가 직접 재배한 건데요. 김장 배추를 하기 위해서 심기보다는 바로 이렇게 생야채로 먹기 위해서 굉장히 두텁고 푸르고 싱싱합니다. 지금도 밭에는 그대로 야생 상태에서 그 추운 영하의 날씨에도 전혀 어떤 동해를 입지 않고 또 동해를 입어도 또 다시 원상복귀가 됩니다. 참 맛있습니다. 힘으로 새겨서 넘기게 되면 오히려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도 물을 드시기보다도 그럼 위장에서 굉장히 의액에 의해서 소화가 엄청 잘 됩니다. 물을 많이 드시게 되면 의액이 신척이 되기 때문에 안 되죠. 목이 너무 막힌다든가 할 때 국물을 드셔왔던 분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어떤 효소 한 잔으로서 드시면서 식사를 하신다든가 하시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나홀로 식사하는데 뭐 지지고 먹고 건조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자연식이라든가 이런 생식 쪽으로 하게 되면은 식사 준비하는데 별로 준비할 것도 없습니다. 그죠? 나홀로 식사할 때는 또 현미밥이 없게 되면은요 그냥 생현미를 한 서너 시간 정도 물에다 불립니다. 불리게 되면은 뭐 씹을만 하거든요. 좀 부드럽기 때문에. 그럼 거기다 이제 볶음국식 조금 시적을 해서 거기다 들깨도 좀 집어넣고 생땅콩도 좀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드시게 되면은 아주 쾌적한 그런 하루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몸이 피곤하지 않아요. 예. 몸속에 여러가지 너무 많이 과식을 통해서 여러가지 많은 것 복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걸 갖다가 분해 소화시켜야 되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산물인 쓰레기들이 많이 생산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처리하는 데 있어서 고비용이 들기 때문에 간이 혹사돼서 피곤한 거거든요. 이되면 절대 피곤하지 않죠. 수면 시간도 짧아지게 되고 뭐 졸리지도 않습니다. 밤새 그냥 꼿꼿한 상태에서 앉아가지고 날 세우라면 세웁니다. 피곤해서 졸려서 뭐 졸음이 오고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간식을 안 하고 이제 야식을 안 하고 완벽한 영양적인 어떤 균형된 식생활을 갖다가 이렇게 소식으로 하게 되면은 전혀 피로를 모르는 어떤 전천후 어떤 체질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참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내 식당 왔죠. 지금 바쁘게 준비해 오다 보니까 제가 들깨 하고 생들깨 하고 생땅콩 견과류가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먹고서 젊은 사람이 힘을 쓰겠냐 그렇게들 말씀하시는데요. 이러한 식생활을 하는 것은 바로 힘을 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더 건강되기 위해서 하는 식사지 내가 어떤 건강이 억만두보다 소중한 나의 몸을 갖다가 좀 부실하게 이런 부실한 식사를 통해서 파워를 낼 수가 없다면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저도 한 30여 년간 제 스스로 건강 문제에 있어서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 이런 식생활을 해왔습니다. 또 그를 통해서 건강을 찾았고, 그래서 남들처럼 많이 부를 축적하지 않은 상황에서 노후 대책은 결국은 내가 건강하는 것이 하나의 노후 대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생활을 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런 몸이 이제 체질화되다 보니까 일반적인 어떤 사식이라든가 인스턴트라든가 그런 걸 또 굉장히 거리를 두게 되고 맛이 없습니다. 또 그러면 고기를 이렇게 먹지 않고 풀만 먹어서 무슨 힘을 낼 수가 있냐라고 하는데요. 결국은 고기라는 것은 그 단백질이지 않습니까? 우리 세포를 구성하는 물질인 단백질인데 꼭 육식을 통해서 단백질을 채취하는 법은 없습니다. 현대 영양에서는 필수 아미노산이다 그래서 어떤 굉장히 육류, 단백질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절대 육류만이 꼭 필수 어떤 단백질은 아닙니다. 그래서 불완전 단백질에서 어떤 그런 식물성은 별로 효율이 떨어진다고 합니다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보급원으로서 이제 여러 가지 두부라든가 청국장, 또 견과류, 땅콩, 들깨, 아미노산 화되기 위해서 어떤 1차적으로 좀 불완전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거는 모르시는 분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 가지 저 같은 경우도 고기를 평상시 안 먹어왔기 때문에 별로 즐기지도 않을 뿐더러 거의 먹지를 않죠. 몸이 원치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단백질 보급원으로서는 견과류를 주로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뿌리채소 같은 경우는 요즘 동절기에 당근, 비트, 잎사채소 같은 경우는 주로 배추, 양배추,
겨울초, 예, 그런 유가 이제 겨울에 예, 이렇게 구입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소마늘, 이 마늘만큼은 반드시 먹습니다. 마늘도 이제 논마늘보다는 이제 단마늘, 품종도 보면 한국 어떤 토종 마늘, 토종 육종 마늘이 최고로 알아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고향이 충남 서산이다 보니까 서산 육종 마늘 산지다 보니까 뭐 서산 쪽에서 구입에다가 이제 먹고 있거든요. 마늘은 그 미국 식품위생국 FDA에서도 어떤 항암 식품으로서 어떤 최고 식품이다라고 해서 선정이 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랍의 피라미드를 조성을 할 때 거기 노예들한테 어떤 더운 날씨에 마늘을 보급을 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마늘은 우리 몸의 어떤 면역력뿐 아니고 어떤 여러 가지 살균 작용뿐 아니고 어떤 강장 효과가 좀 뛰어난 식품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생마늘 드시기보다는 이렇게 식초에다가 어느 정도 숙성해서 하게 되면 굉장히 아린 맛도 없고 매운 맛도 없습니다. 그리고 식초 그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 구연산 성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살균 효과를 통해서 또 피로 회복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 들깨 같은 경우는 제가 옛날에 생식을 한 그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청소년기에 이렇게 너무나 그 몸이 부실했고 그렇기 때문에 몸도 작은 데다가 체중이 제가 군에도 신체 검사에서 이제 불합격 판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결국은 군관한테 매달려서 남자의 어떤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 매달려서 방위로 빠지는 것을 시원역으로 가겠다고 사정을 해가지고 지원해 가가지고 제가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군 입대 전에 제 체중이 49kg, 50kg 그 정도밖에 안 됐어. 결국은 지병도 있는 데다 불합격 판정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을 제대하고 나서도 결국은 50kg. 그래서 어머니께서 어떤 작은 아들이 어떤 그 부실한 어떤 건강 문제를 항시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하셨던 그런 부분이 항상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동네에서 얘기를 듣고 오셔가지고는 들깨 서만만 먹으면 건강해진다더라. 옛날 그부터 내려오는 하나의 속담 비슷하게 내려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들깨 서만만 먹어라. 그 말씀을 듣고 오셔서 저희한테 들깨를 먹어보라고 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실한 몸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건 굉장히 좀 자존심 상한다. 그래서 들깨 생식을 하기 위해서 책상 앞에다 한 봉지, 그리고 TV 앞에다가 한 봉지, 머리맡에다 한 봉지를 놔놓고 왔다 갔다 오가면서 한 줌씩 그냥 생으로 집어먹었거든요. 그래서 한 8개월 정도 그렇게 이렇게 생식을 하니까 뭐 간식으로서 체중이 한 10kg 불었습니다. 그래서 한 60kg, 제가 최고 기록이 62kg거든요. 체력도 좋아질 뿐더러 예관상도 어느 정도 살집이 있게 돼서 건강한 모습으로 되찾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들깨만큼은 항시 먹으려고 옛날같이 열심히 먹지는 않습니다만 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시 식단에도 들깨는 한두 숟갈 이렇게 먹습니다. 그래서 너무 말라서 어떤 좀 살이 찌고자 하는 에서 원하는 분들뿐 아니라 워낙 들깨에 좋은 어떤 지방뿐 아니고 여러 가지 성분들이 좀 많고 하기 때문에 그 들깨, 참깨, 땅콩, 그런 견과류, 잣 모두 하나의 최고 장수식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중요한 거는 꾸준하게 비록 소량일지라도 드셔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미식은 식사 시간을 좀 길게 잡으셔야 됩니다. 씹다 보면은 빨리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백미식과 같이 후다닥 먹게 되면 아무 효과 없습니다. 오히려 영양적으로입니다. 화력도 떨어질 뿐더러 찜을 같은 경우는 막이 있기 때문에 위장에서 소화시킬 수가 없으니까 터트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치아로 터트려야 되죠. 근데 씨눈의 크기가 쌀알의 한 60분의 1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눈을 100% 터트리기 위해서는 60회 이상 씹어야만이 씹힐 확률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미식은 많이 씹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억만금보다 소중한 건강을 벌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어떤 수고는 해주셔야 됩니다. 이 된장 같은 경우도 어때요? 이걸 열을 가해서 끓인다든가 하게 되면은 여기 유산균이라든가 어떤 우리 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유익균이나 사멸되잖아요. 엄청난 우리 몸에 필요한 어떤 유익균이 이 된장 이런 발효식품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국장 같은 경우도 결국은 끓는데 끓여서는 안 되죠. 그래서 청국장이라든가 된장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제일 맨 마지막에 어느 정도 이제 열이 식는 단계에서 좀 이렇게 넣어서 드시는 것이 건강한 생활에는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된장 같은 경우는 뭐 찍어 드실 때 그냥 생된장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바로 이런 그 식생활을 가지게 되면요, 우리 몸을 그 조성하고 있는 그 세포들이 신바람 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얼마 안 되는데 많은 걸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과부하가 걸려서 결국은 무리를 받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소화되지 않은 불완전 연소를 통해서 굉장히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독소가 발생해서 결국 피곤한 거예요.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모든 그 식품 그런 식물 나름대로 종류에 따라서 그 고유에 다 맛이 있거든요. 그 맛에 길들여지게 되면요, 여러 가지 이제 화학 조미료 맛은 별로 몸에서 오히려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 인공의 맛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맛을 그 요구하는 거죠. 하나의 중독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몸이 깨끗해져서 바로 이 자연의 맛에 어느 정도 길들여지게 되면은 일반 그 여러 가지 화학 조미료가 첨가된 그런 어떤 인공적인 어떤 그런 인스턴트라든가 그런 음식은 몸에서 오히려 거부합니다. 그냥 순수한 맛, 거기에서 진정한 맛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스스로가 그런 맛에 의해서 어떤 중독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나는 체질이 일반 자연 이런 것은 맛없어서 못 먹겠다고 하시는데, 이런 체질을 바꿔서 이런 직장을로 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1년 정도는 이렇게 실천하게 되면은 본연의 맛으로 어떤 느낄 수 있는 체질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라는 것은 내 몸을 이런 물질을 요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육식 쪽으로 음식을 드시게 되면 육식 체질이 되는 거고, 채식 쪽으로 가게 되면 채식 체질이 되는 거죠. 그 음식을 통해서 내 몸을 이루지 않습니까? 이루게 되면은 동화적인 어떤 그런 음식을 요구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한분들은 우선 당장 어떤 느껴지는 어떤 미각 거기에만 의존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한테는 안 맞는다라고 얘기합니다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평상시 이런 식생활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먹는 음식이라는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먹는 음식이 결국은 뭡니까? 나를 만들지 않습니까? 내 몸을 구축하는 건축재들이 바로 내가 먹는 음식인데,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의 질은 틀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 몸을 소중하다 생각을 하면서 부실한 어떤 건축자재를 사용했어야 되겠습니까? 견고하고 튼튼한 건축자재를 통해서 내 건강이 구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제 부실한 몸을 이런 자연의학 이런 부분에 접근시켜서 30여 년간 제 몸을 실험 대상뿐만 아니고 또 이러한 욕구를 통해서 건강해진 몸을 경험을 토대로 해서
건강이 부실한 많은 분들한테 지도하는 그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50년 자연의학의 역사, 한국의 자연의학 교육의 중심인 한국자연건강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창립된 지 2020년에는 50주년이 됩니다만, 이런 부분을 범국민 운동 차원에서 위에 선배분들께서 이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소임을 맡아서 나름대로 이렇게 펼쳐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께서 이런 자연의학, 니시의학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로 제가 어떤 교육뿐만 아니고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좀 보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좀 부족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좀 더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자연의학, 미시의학, 자연건강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와 더불어서 힘을 얻어서 가해청 노력하겠습니다.